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장입니다. 정비사업 조합 나왔네요. 조합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조합은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 나오는 사항들 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조합에 대한 정리를 하시자면, 예, 정비사업 조합의 어떤 설립이죠. 이 정비사업 조합이 하는 사업장들이죠. 정비사업 조합이 하는 사업일 때 안에서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조합이 하지 아니하니까 제외하고요. 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할 때도 조합 설립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다 조합 설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모든 조합은 설립인가 받는다. 그렇죠. 설립인가 해서 이 조합도 활동을 위해서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이 인가는요,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인가 받은 다음에 이 조합들이 또 30일 안에 법원 가서 법인 등기도 한다. 등기해야 승인되어서 그때부터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보시면 인가 전에 먼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추진위 구성해가지고 이것도 구성이 필요한데 구성 승인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구성 승인도 시장 군수한테 구성 승인 받죠. 이 구성 승인을 위한 조건이 또 있죠. 보시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보시면 이제 5명 이상의 대표자가 모여서 설립인가 신청한다. 구성 승인 신청합니다. 하는 업무들 보시면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자 선정하고, 근데 시공회사 선정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정관의 초안에 대해서 정관의 초안을 작성하고, 상임총회 개최하고, 또 결합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한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저기 설립 동의서 받는다라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이것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조합이 하는 사업장이지만요, 저기 가로주택,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을 설립을 하긴 하지만 추진위 구성은 이것은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 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자체를 위한 또 동의, 설립 자체를 위한 또 동의가 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이 동의도 필요합니다. 동의서를 진구하는 업무를 추진위가 하는데, 이 동의서 보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조합이 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그 다음에 토지 이 면적의 2분의 1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것도 조합을 설립할 때는 동의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수의 10분의 8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은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주택 재건축 이 사업은 조금 복잡하죠. 재건축 사업에 한해서 정해진 구역 안에서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이 구역은 단지 말입니다. 단지는 항상 주민 전체의 동의를 구하고 각동의 동의를 구한다. 그래서 단지 전체의 동의는 4분의 3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수와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4분의 3이 필요한데, 각동은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의 동의만 구하더라는 특징이 있고 면적 동의는 구하지 않는다고 하죠. 또 아닌 곳이 포함이 되어도 그 아닌 곳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토지 면적은요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요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구성 승인을 받을 추진위 구성할 때는 이제 과반수의 동의인데 조합 설립은 이게 복잡한 동의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리고 인가나 구성 승인 이것도 시장 군수가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라고 하니까 첫 번째, 각각 여기에 동의한 자들 수의 보시면 2분의 1부터 3분의 2 이내 시도조례 정하는 비율 이상이 요구할 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취소를 하여한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요. 또 동의란 말 딱 나오면 이 동의서에다가 지장 날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필 서명을 한 다음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더라. 그래서 지장이지 인감증명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동의 딱 보시면요, 이 공유자가 있다 할 때는 대표 한 명으로 본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을 소유해도 한 명으로 본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각각 이렇게 동의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이 경우도 국유지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이 구분이 되어져 있으면 합쳐 가지고 한 명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토지와 기타 건축물 소유자가 구분이 다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각각 한 명씩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물론 했던 동의를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조합원은 또 누가 되느냐 하니까 이 조합원들은요 일단 기타 사업들 요 두 가지 사업일 때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당연 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이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테가 주택 재건축 사업 요 경우에는 동의한 자들만 조합원이 된다. 그건 또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가로테가 재건축은 동의자만 조합원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의자 분들은 또 반대자들한테 참가하자 촉구하고 최고해도 싫다라고 하면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조합원이 딱 되어지면 조합원의 지위는 이전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요 조합이 주택 재건축 조합인데 그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조합원 지위 이전양도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지만 근데 상속받는 거하고 이혼을 통한 이전 이것은 할 수가 또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수가 또 100명 이상이 딱 되어지면 그들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서 대의원에는 두의해야 한다. 의무상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도 체크해 주시고요. 또 조합의 임원 보시면 임원을 또 선출하는데 조합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조합장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 감사가 있는데 요 이사 수는 이제 3명 이상이 된다.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근데 조합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또 항상 또 이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계약 맺을 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겸직 검증부통도 있습니다. 이건 될 수 없는 분들도 있죠. 해서 미성년자 또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하신 분들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있고요. 건고 이상의 집행 종료 면제 2년 되지 아니한 분들 또 해당행위 유예 중인 자 분들도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법 위반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 받고 나서 5년이 아직 안 된 분들 임원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되면 당연 그날로 당연 퇴임된다. 당연히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하지만 거전에 했던 종전 모든 행위, 모든 것은 유효하게 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 틀 잡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조합 설립 추진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업무인데요. 보시면 조합 정관에 초안 작성한다 맞고 창립총회 개최한다 맞습니다. 계략적인 계획 작성한다 맞습니다. 소유자 동의 신청한다고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비의 조합별 분담 내역 결정 요소 말입니다. 조합 관리처분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알 수 있겠죠.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준비한 단계에서는 분담 내역을 확정할 수 없으니까 제외된다. 해서 5번은 아닙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2번 문제 요 동의 비율 나왔습니다. 반드시 이건 암기하실 사항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에 조합 설명에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네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바로 X죠. 보시고요. 2번 조합에는 이사도입니다. 이사도인데 이사는 2명 이상, 3명 이상이죠. 3명 이상. 또 100명을 초과하면 이제 5명 이상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기본 3명 이상입니다. 2명이 아닙니다. X입니다. 자, 또 3번 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일 때 보시면 저 구역이 아닌 곳이 포함이 될 때의 동의요건, 구역이 아닌 곳에 포함이 될 때 동의요건 해서 아닌 곳이 포함이 되어지면 4분의 3 토지 소유자 수와 면적 3분의 2 이렇게 두 개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져있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럼 4번 보시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이 있으면요 현금 청산을 합니다. 하는데 이 현금 청산을 제외한 현금 청산하는 것은 아주 조합한테 좋은 척이니까 요까지는요 조합원 동의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요. 현금 청산 등을 제외한 조합원한테 현금 청산해주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기타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될 때 한해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동의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금 청산 한 상은 또 제외한다. 그럼 조합한테 물건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으니까 그것은 경면상으로 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기타 사업비 10% 이상 증가될 때 보시면 전체 조합원의 가반수에서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다. 이거 말고 기타 사업 시행 계획서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저희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는요
또 그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때 사업비가 10% 증가될 때는 3분의 2 동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총회석이랄 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제 맞네요. 대의원회는 임기 중에 그 고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항상요 임원 선임은요 총회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에서 대행하지 못합니다. 어떤 조합이든 임원 선임은 총회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이 이제 할 수 없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다음 장 가보시면 4번 문제가 바로 요 사람 수, 파악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몇 명이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1번, 보니까요. A, B, C 세 명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토지 공유네요.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한 명이 건물이죠. 건물, 주택을 T가 한 명이 또 단독으로 또 소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이렇게 하면 각각 한 명씩이다 되어 있고요. 이 공유자는 또 대표 한 명이다. 일단 공유니까 대표 한 명으로 본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이 따로 분리되니까 또 이것도 한 명으로 본다 해서 1번은 2명 되겠다. 2명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자, 세 개 필지를 단독 쓰겠다.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이다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2개 이상을 소유했다. 한 명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몽땅거리 한 명으로 이제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땅을 딱 보니까 세 번째는요, F, 토지 소유자가 F입니다. F인데, 그 위에 보니까 요 지상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자가 누구냐 하니까 또 G입니다. G네요. 토지와 지상권은 합쳐가지고 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 몽땅 합쳐가지고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한 명, 2명, 4명 되겠죠. 4명이 된다. 그래서 답은요,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5번 가십니다. 재개발 사업 조합 설명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일단 공유가 있으면 공유하면 대표 한 명으로 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네요. 이 보시면 이사가 조합과 계약 등을 맺을 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겸직 금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고요. 여기 해당 딱 되면 당연 조합원은 결격 퇴임되지만 그 전에 모든 행위는 유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죠. 그 다음에 조합에 여러분 대의원입니다. 대의원에는요 여기는 이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입니다. 근데 조합장 말고 기타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될 수 있다, 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지만 대의원이지만 조합장 외에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6번 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는 따로 등기를 해야 성립된다. 할 필요 없다. 등기해야 됩니다. 1번 X죠. 2번 겸직 금지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2번 X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직접 하는 사업은 도시환경정비 사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가시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일 때는 추진이 구성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4번은 맞네요. 그래서 보시고 5번 보시면 조합 임원이 퇴임되었다 해도 퇴임 전에 모든 행위는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효이다. 유효됩니다. 그래서 5번 X가 되겠죠. 해서 보시고요. 또 7번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 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조합 설립인가는 시도인가 아니죠. 시장 군수인가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X가 되겠고요. 조합 원수는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둔다. 그래서 50명이 아닙니다. 저기 개발조합이 50명이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가시면 조합원의 차기에 관한 정관 변경할 때 조합원의 3번의 동의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관의 변경사항도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원칙인데 중요한 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들은요 3번의 동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집 맞습니다. 또 4번 가시면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 없습니다. 선임 해임은 총회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집은 X고요. 그래서 해임될 수 있다 해서 X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만 4번 X네요. 또 5번 보시면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될 수 없죠. 일단 X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안 됩니다. 조합장만 대의원이 되겠죠.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3번만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에 8번 봅니다. 8번. 조합의 정관 변경할 때도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인 것이 원칙인데 3분의 2의 동의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처럼 조합원의 자격 문제, 또 정비 사업 구역의 어떤 위치 문제, 또 조합원의 비용 부담 문제, 또 기타 각종 어떤 시공회사 선정 등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분의 2가 필요한데 대의원 수 및 선임 절차. 이것은요 대의원 수가 그 10분의 1 이상의 100명
이상이면 굳이 10분의 1을 안 맞춰도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알아서 적당하게 정할 수 있으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의 동의 필요한 경우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X가 되겠네요. 그래서 2, 3, 4, 5는 중요해서 3분의 2 동의 필요하다. 1번은 그렇게 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의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요. 조합 설립등이나 설명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조합 설립과 신청을 위해서 이 조합장에 누구냐 이것은 표시가 되겠지만요. 그 조합장에 인감증명서를 포함된 선임동의서 제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인감증명서 포함된 선임동의서까지 제출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X고요. 2번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 취소, 설립 인가하거나 설립 인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요 시장군수가 고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2번은 맞네요. 자, 3번 보시면 조합의 이문이 해임되었다 할 때 그 퇴임 전에 했던 모든 행위는 유효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효력을 낸다. 아니고 유효하게 되겠죠. X고요. 다음에 4번 가시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는 어떻습니까? 동의서에다가 지정 날인하고 자필 서명한다. 4번 첨부한다 해서 구두로 안 됩니다. 동의서에다가 지장, 자필, 서명, 신분증 4번 이것을 첨부합니다. 그래서 구두로 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관리 처분 계획 수립에 의결을 할 때 총회의 경우에 조합원의 10% 이상의出席이다. 아닙니다. 보통 통상적인 회의는요 10%의出席이 필요한데 근데 창립 총회 문제하고 관리 처분 계획 문제하고 사업 시행 계획 문제는요 조합원의 20%가 출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0%가 출석하면 회의할 수 있지만 관리 처분 계획 또 사업 시행 계획 그 다음에 또 창립 총회 개최는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입니다. 그래서 5번 점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오른쪽 10분 갑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하면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아니죠. 재건축은 보시면 구역 안에 소지한 건축물 소유자 및 동시에 부속 토지의 소유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배우신 내용들이죠. 1번 X네요. 자, 2번 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은 구역이 아닌 구역에도 시행될 수 있죠. 없다 X. 재건축일 때만 아닌 곳이 포함이 될 수가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재건축일 때만 해서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가 조합 설립 코드 할 때 법정상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 동의해서 신고한다. 신고 아니죠. 조합 설립할 때는 다 인가 받습니다. 인가니까 신고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해서 신고가 아니고 인가라 부릅니다. X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조합원의 지위는 이전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이 조합원의 지위 사고 파는 것을까지 전체 조합원한테 알릴 필요가 없어요.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한테 바뀌었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맞다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일단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했었죠.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이지 시도가 아니죠. 시장 군수죠. 그래서 5번 질문 또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01번 문제 사업 시행 계획 등이 나와서 보다. 이제 조합 등이 이제 시행자가 딱 되어지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받아야 그 다음번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 해서 조합 등을 유시한 모든 사업 시행자들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절차죠. 정비 기본 방침 국토장관이 수립을 한다. 10년 단위다. 5년마다 검토한다. 이렇게 했었죠.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장이 수립을 한다. 이것도 10년 단위 계획이다. 5년마다 검토한다. 했습니다. 그 기본 계획 포함되어 있는 예정장소 안에서 시기가 도래하게 되어지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한다 하죠. 이 계획 수립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등이 수립하고 기타 시하고는 직접 수립을 한다고 합니다. 해서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을 통해서 정비구역이 결정된다.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구역 지정하고 기타는 모든 도시의 장그장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를 결정한다. 이때 조합이 하는 사업장일 때 이때에 조합을 설립을 한다 이렇게 또 본 적이 있고요. 이 신자가 되어진 자들이 요 구역을 요 기가 막히게 조성한다. 또 각종 상세한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비사업시행계획서다. 요 정비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고 인가권자가 발표 고시를 딱 해주면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번 단계 분양 신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단계가 나왔는데요. 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여러 가지 특히
특혜가 있습니다. 특혜. 그래서 보시면 인가할 때 보시면 요 구역에서 200m 안에 학교 등 시설이 있을 때에는요 교육감과 뭐 협의를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사업 시행 계획을 짤 때 보시면 저기 사업 시행 계획은요 전체 조합이 하는 사업장일 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 얻어야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저기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에는요 전체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지정개발자가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그 사업비의 20%까지 예측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섯 번째 보시면 이 정비구역이 아닌 곳이 포함이 되어진 바로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 인가하고자 할 때는요 해당 지역의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 요들 심의를 거쳐서 인가 여부를 또 결정한다 하는 부분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1번 문제 통해서 무엇이냐 사업 시행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가 시행할 때는요 사업비의 100분의 20%지 100분의 30%가 아니죠. 그래서 1번 X인 것입니다. 1번 X는 바로 또 2번 보시면 사업 시행 계획서에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각종 어떤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또 3번에 정비구에서 200m 안에 학교 등이 있으면 교육감 등과 협의한다. 또 맞습니다. 맞고요. 또 4번 보시면 재건축 구역이 아닌 곳이 포함이 된 재건축일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친다. 또 4번에 있죠.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대지 면적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때는 경면상으로 봐서 변경 신고하게 한다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1번 X네요. 해서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주택재개발 사업 조합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사업을 시행할 때 시장 군수한테 사업 인가를 받는다. 시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살 때 원래 몽땅 다 철간다가 원칙인데 그 계획 속에서 보시면 괜찮은 건물이 있으면 요 건물은 그냥 가자, 존치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요 건물은 손을 좀 보자 해서 리모델링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럴 때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 동의가 필요한데 집합 건물일 때는 그 동의가 보니까 한꺼번 소유자 수의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고 그들 어결권 면적의 3분의 2의 연면적의 3분의 2의 동의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왔죠. 해서 보시면 일부 건물 존치 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또 3번 보시면 사업 시행 계획 중에서 건축물 말고 부대 폭리시설 위치 변경할 때 변경인가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파트 상가 온다.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요것도 위치 변경할 때 변경인가상이다 말합니다. 또 4번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철거되는 소유자 등을 위해서 이 사업이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는요 철거되는 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시 상가 등 조치가 필요하다 하죠. 이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 등에서 사용을 요구하면 제3자한테 팔기로 확정되었다 등이 아니면 거부할 수 없다. 또 이용하면 공짜로 준다. 또 30일 뒤에 사건하고 30일 뒤에 원상 복구해 준다. 이렇게 안 합니까? 그래서 그 말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설 이용할 때는 공짜로 쓸 수 있다. 4번은 맞습니다. 보시고요. 5번 보시면 우리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어떤 특정 장소 안에 있을 때는요 용적률 완화해 주어서 임대택용으로 60제곱미터 소형주택을 짓게 한다. 이 소형주택은요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하게 돼 있다. 그런 것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등이 아니고 시도에서 우선 인수합니다. 그래서 5번 집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죠. 해서 이제 분양 신청을 다 받습니다. 분양 신청을 받아요. 분양 신청을 받는데 분양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인가가 있으면 이때부터 60일이죠. 60일 안에 계략적인 부담금 어떤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 요 분양 신청 기간은 안내 통지를 딱 해줍니다. 요 분양 신청 기간 등을요 통지를 해주고 사실 공고를 딱 합니다. 그러면 통지가 딱 있으면 이때부터 이제 30일에서 60일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20일 연장해가지고 요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기간 내에 신청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는 분이 있거나 또 했다가 철회하는 분이 또 나오거나 또는요 이 배분하려고 하니까 너무 집이 작았죠. 신청을 많이 했어. 그러면요 요 다음번에 보시면 요 다음번에 요 분양 신청을 받는데 요 분양 신청을 받고 나서 그 다음번에 하는 바로 관리처분 계획.
요 관리 처분 계획을 세울 때 지분 작은 순수로 해가지고 또 투기꾼으로 확인 딱 되어지면요 강제 제외 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로 제외 당한 자가 또 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다 현금 청산을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현금 청산 시점은요 관리 처분 계획도 인가받는데 인가받고 발표 고시가 딱 이루어집니다. 요 인가받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90일 안에 현금 청산을 해주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보시고요. 다 끝나면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인가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사업의 착수 단계로 넘어간다. 착수하면 건물 철거 이룬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포함되는 내용 이것도 시험에 철저 잘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 속에 보시면 이 건물 지어서 건물 분양한다 해서 분양 설계합니다. 건물 분양한다. 건물 공급 분양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제외할 사람 제외했으니까 이게 포함되어진 확정되어진 이제 분양 대상자가 누구냐 이것도 여기에 다 기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분양 대상자 요들의 건물을 바꿀 때는요 종전 토지 건물 가격 등을 평가를 합니다. 요 평가 시점은요 사업하는 내내 금액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끊습니다. 그래서 딱 가운데쯤에 여기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날, 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날 기준해 가지고 종전 토지나 건물 가치를 평가를 한다랍니다. 자, 또 네 번째 분양 신청한 그 분양 예정 대진한 건축물에 대해서 가치를 추산을 또 딱 합니다. 얼마다 나오는 것이죠. 또 전체 정비 사업비도 얼마가 발생하는데 이 사업비에서 외부 일반 분양분 말고 조합원 할당분도 있습니다. 전체 정비 사업비를 다 산정해 가지고 이걸 다 비교를 해 가지고 조합원별로 부담금을 또 결정을 하고 부담금 납부 시기도 여기에 기재한다 등이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보시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세입자에 관한 어떤 보호 대책도 여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고, 또 일곱 번째 보시면 새 건물을 줄 때 옛날 토지나 건물에 붙어있던 모든 권리가 붙은 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붙어있던 소유권뿐 아니고 소유권 기타 권리 기타 권리도 파악을 딱 해줘서 명세 속에 포함해서 거기에 첨부시킨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물론 건물 철거 시기를 정해서 이사갈 시기도 안내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기준, 계획의 수립 기준이 또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준 해서 보시면 일단 균등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한다가 원칙이에요. 또 두 번째 보시면 너무 작으면 늘려줄 수도 있다. 너무 크면 세 번째 줄여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너무 작으면 강제 이렇게 제외당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강제 제외할 수도 있다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필요할 때는요 건물로 주는 바로 입체한지 이것도 할 수가 있다 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 설계입니다. 분양 설계하는 기준 시기는요 분양 신청이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설계 기준 시기는 이 분양 신청 기간 요 종료일 날 기준에서 신청날 이 종료일 날 기준에서 분양 설계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주택 공급 이것이 기본적인 공급 방법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해서 보시면. 일단 토지입니다. 토지 공유자 일대에 한해서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진 수만치 다 공급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 해가지고 보니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재건축은 가진 수만치 다 줄 수 있다 등도 있고요. 모든 사업들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거 전용 면적이라든지 또는 종전에 가지고 있던 그 건물 가액 요 범위 가격 범위 안에서 신청을 하고 원한다라면 2주택 공급도 할 수 있다. 즉 1+1 줄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 중 한 개는요, 저기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으로 공급하는데, 이것은 이전 받으면 3년까지 전매, 되팔지 못하는 또 제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 사업 같은 경우는요, 3주택 공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의 투기 갈지구 아니고 새 재건축 3주택 공급, 이건 없어질 겁니다. 삭제가 되기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없어진다 생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해서 06번 문제를 보시는데 좀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요 청산 과정하고 같이 또 봐야 되니까
아닙니다. 다 보겠습니다. 다 보시겠네요. 보겠습니다. 1번.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을 해야 된다 해서 지상권자, 기타 권리자는 분양에 포함,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X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의 관리 처분 기준은 조합은 전원이 동의하면요 달리 정할 수도 있다랍니다. 전원이 동의하면 그 기준에 법정 기준보다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 그들이 이제 피해를 입겠다고 인정하면 그 이상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없다 X입니다. 자, 3번입니다. 원래 그 뒤에 나오는데 관리처분계 인가받아야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한다가 원칙인데 건물이 붕괴 우려거나 또는 폐공과 밀집 등으로서 해당 건물 주인 동의 등을 받으면 미리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은 맞네요. 또 4번 보시면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으면 이제 건물을 철거합니다. 사용 수익을 못해요. 못하니까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 보호기 않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다랍니다. 없는데 종전 토지의 임차권 등 사업 시행 근데 사용할 수가 없지만 사업 시행자가 동의를 해주거나 또 보상금이 아직 지급 안 되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동의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X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주거환경관리 사업은 말이 권리가 있지만 그 사업 시행 방법에서 관리처분계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또 X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요 3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십니다. 관리처분 기준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공유자한테는요, 한 개만 준다. 이것이 원칙인데, 토지 공유일 단에서 시도 조례에 따른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유는요, 항상 한 개만 준다. 그러니까 수만 개층이 아니고 한 개만 줍니다. 그래서, 이 공유자 한 개 주는데, 토지 공유 일대 안에서 시도 조례에 따른다. 주택 공유는요, 항상 한 개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가진 수만 치 아니고 한 개 줍니다. X입니다. 자, 너무 넓은 토지 등은 줄여서 줄 수 있다. 감안제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설계에 관한 기준 시기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날 해서 설계한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3번 가시면 숙소 용도 등일 때 가진 수만이 다 줄 수가 원래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분할되어진 토지, 지분 쪽엔 토지를 받은 자들 투기꾼입니다. 해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청산할 수 있습니다. 해서 5번 점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도 보시고요. 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니까 3번입니다. 원래 원칙은 정비사업은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입니다. 요때 이후부터 해가지고요, 권리자 산정한다. 요때, 구역 지정할 때, 요 이전에 이제 권리자 산정해서 요들한테 세합받아 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인데, 정비사업은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예정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투기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 투기가 많이 들어요. 투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요 투기꾼들이 진입하는 것을 억제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이것이 원칙인데, 그 전날, 한 날 따로 기준일을 딱 정하면 이날입니다. 이 정한 기준일, 요 날 이후에 투기꾼들은 다 제외하겠다라는 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짜리를 이 작은 것을 여러 개로 쪼개었다. 이렇게 쪼개어서 지분 막 분할하면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이것을 다 제한합니다. 그런데 여러 개 있던 것을 한 개로 합한다. 이것은 아주 권장상입니다. 그래서 쪼개는 것은 안 되고요, 합하는 것은 된다. 이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비사업을 통해서는요 기준 1 다음 날부터 밑에 박스 안에 한 필지 토지가 수개로 분필되었다 할 때는요 기준 1 거진의 함량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제외해버립니다. 또 다가구 단독인데 다시 공동으로 쪼개지죠.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빈 땅, 나대지 땅만 있는 땅에 건물 딱 지으면 복잡해집니다. 그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합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여러 개 필지가 한 개로 합병되었다. 한 개로 통합되었죠. 이건 아주 권장상입니다. 4번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고요. 5번에 보시면 이 토지 건물이 한 주인인데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가 딱 되어지면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 5번도 인정합니다. 4번 합병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기타 절차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기획을 받았다 하면 사업에 착수합니다. 사업에 착수해요. 그래서 사업에 착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이제 사업의 착수가 이루어지고 철거를 막 공사를 막 펼칩니다. 여기서 인가받고 고시가 딱 되어지면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이 공사 완료 보고에서 준공인가, 준공검사라는 표현이 준공인가라 부릅니다. 준공인가 받는다 합니다. 요 인가는 시장 군수가 인가합니다.
인가해주는 시군이 이제 확인해서 잘 되었다 싶으면 공사 잘 되었다라고 공사 완료 고시를 또 해줍니다. 이거 해주면 4번 일단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 필지 분필과 건물 구분 등이 안 되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때 이후에 대지를 확정 청량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지분을 쪼갠다. 또 구분 등기한다. 한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 나와 있는 바대로 통지해 줍니다. 당신들 그 집으로 이제 가서 이용하세요.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새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소유권 이전한다 이 사실을 통지하고 고시합니다. 고시해요. 이 고시한 날 그 다음 날 되면은 소유권이 이전이 딱 되어집니다. 이전되어지는데 옛날에 붙어있던 모든 것이 붙은 채로 옮겨온다라고 합니다. 또 다음날 청산금이 확정이 돼요. 확정이 딱 돼가지고 확정되어진 요 청산금에 대해서 이제 징수하고 교부가 이루어진다. 합니다. 이런 권리들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번기 촉탁을 해서 정리해두고 이사인 타 등기는 일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죠. 여러분들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원래 원칙은요, 청산금은요, 관리처분계 인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난 그 다음날부터 청산금을 징수한다, 교부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총회에서 어결하거나 정관서 정하면 거진에 요 전에 관리처분계 인가 받고 난 이후에 요 사이에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할 수 있다. 해서 그 1번 나왔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2번 보시면 종전 토지에 관한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요, 모든 상황 다 감안해서 평가한다. 뭐 좋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요, 징수할 때 안 내놓으면 관할 시군구한테 강제 징수를 위탁합니다. 그러면 징수를 해주면 대신 감액의 4%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고 공탁할 때 교부인데 안 받는다 하면 공탁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이 또 보시면 이제 4번에 나왔죠. 이제 3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면 소멸된다.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5번에 보시면 그래서 5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해서 이전 고시 1부터 가는 이전 고시 1 그 다음날부터 확정이 되어진 이후에 바로 5년 소멸시효가 걸린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 빠져있죠. 그래서 X인 것입니다. 4번 X네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종전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자들은요, 요 청산금에 대해서 지급 전에 압류해서 물상대위 행사를 할 수 있다. 할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건축법 나왔죠. 건축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